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73세 박순덕입니다. 평생 구멍가게 운영하며 알뜰하게 살아온 할머니예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시골에 있던 시댁집을 물려받아서 비싸게 팔아보겠다고 리모델링에 5천만 원을 쏟아부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깔끔하게 고쳐놓으면 도시 사람들이 전원주택으로 좋아할 거라 생각했어요. 중개업체에서도 요즘 시골집이 인기라며 투자하면 손해볼 일 없다고 했죠.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팔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구경 오는 사람조차 거의 없어요. 제가 5천만 원 들여 고친 집이 오히려 부담스럽다는 반응만 돌아오죠.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지금부터 모두 말씀드릴게요. 2년 전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지 5년째 되던 해였어요. 그때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구멍가게 문 닫고 연금 받으며 조용히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댁이 비었으니 순덕이가 가져가세요. 시아버지가 살던 경상도 시골집 이야기였어요. 3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줄곧 비어 있던 집이었죠. 처음엔 그냥 정리해서 헐값에라도 넘기려고 했습니다. 집을 보러 갔을 때 상태가 정말 말이 아니었거든요. 30년도 넘은 슬레이트 지붕의 벽은 곰팡이투성이. 화장실은 재래식이고 보일러도 고장 난 지 오래였어요. 마당엔 잡초가 무릎까지 올라와 있었죠. 이걸 누가 사겠어.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을 입구에서 만난 부동산 중개업체 직원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어머님, 이 동네가 요즘 완전 뜨는 곳이에요. 귀농 열풍에 전원주택 찾는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이 집도 조금만 손보시면 몇 배는 받으실 수 있어요. 그 직원 말로는 최근에 이 동네 집들이 하나씩 팔리고 있다는 거였어요. 특히 서울 사람들이 시골 생활에 관심을 많이 가진다고 했죠. 보세요, 이 위치가 얼마나 좋은데요. 산도 보이고 계곡도 가깝고. 여기서 조금만 나가면 고속도로 진입로예요. 서울까지 2시간이면 갈 수 있어요. 듣고 보니 그럴듯했어요. 요즘 텔레비전에서도 귀농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자주 나오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더욱 그런 것 같았고요. 그럼 얼마나 들까요? 글쎄요, 대략 3천만 원 정도면 깔끔하게 리모델링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럼 최소 2억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요즘 이 동네 시세가 그 정도거든요. 2억이라고 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냥 팔면 5천만 원도 힘들 것 같았는데 3천만 원 투자해서 2억을 받는다. 이건 정말 기회처럼 보였죠. 집에 돌아와서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아들한테 물어보니 요즘 시골집이 인기라는 건 맞다고 하더라고요. 주변 지인들도 비슷한 얘기를 해줬어요. 순덕아, 나도 시골에 집 하나 장만하고 싶은데 요즘 시골집 값이 많이 올랐다더라. 결국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아놓은 돈이 8천만 원 정도 있었거든요. 3천만 원 정도야 투자해 볼 만하다고 생각했죠. 다시 부동산에 연락해서 리모델링 업체를 소개받았어요. 그런데 막상 견적을 받아보니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이 집은 기초부터 다시 해야 해요. 지붕도 완전히 새로 올리고 화장실, 주방 전부 교체해야죠. 전기 배선도 다시 깔아야 하고요. 업체 사장 말로는 최소 4천만 원은 들어간다는 거였어요. 처음 얘기했던 3천만 원보다 1천만 원이나 더 많았죠. 그럼 너무 비싸지 않나요? 어머님, 요즘 자재비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제대로 안 하시면 나중에 하자 생겨서 더 손해예요. 한 번에 깔끔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부동산 직원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어머님, 투자는 확실하게 하셔야죠. 어정쩡하게 하시면 오히려 독이 돼요. 4천만 원 들여서 2억 5천만 원에 팔면 되잖아요. 2억 5천만 원이라는 말에 또 현혹됐습니다. 처음 2억이던 게 어느새 2억 5천만 원이 되어 있었어요. 정말 그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요즘 이런 깔끔한 전원주택 찾는 사람 엄청 많아요. 특히 서울 사람들이 세컨드 하우스로 많이 사거든요. 결국 고민 끝에 계약했습니다. 4천만 원이면 제 저축의 절반이었지만 그래도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공사가 시작되자 매일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집이 하루하루 변해가는 모습을 보니 신기했어요.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기와를 새로 올리는 모습을 보니 정말 집 같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공사하다 보니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계속 생겼어요. 어머님, 바닥이 완전히 썩어 있어요.
마루 전체를 다시 깔아야 할 것 같은데요. 벽지만 바르면 될 줄 알았는데 벽체부터 다시 해야 해요. 화장실 배관이 다 막혀 있어요. 전체 교체 필요합니다. 매번 추가 비용이 발생했어요. 업체에서는 미안하다면서도 안 할 수는 없다고 했죠. 어머님, 저희도 이런 줄 몰랐어요. 오래된 집이라 뜯어보니 문제가 많네요. 그래도 한번 제대로 하시면 오래 가실 거예요. 결국 4천만 원이던 견적이 5천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거의 제 저축의 3분의 2였어요.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고 중간에 그만둘 수도 없었죠. 이제 거의 다 됐으니까 조금만 더 참으세요. 3개월의 공사 끝에 드디어 완공됐습니다. 집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정말 완전히 다른 집이 되어 있었거든요. 기와 지붕의 깔끔한 외벽, 넓은 거실과 현대식 주방. 화장실도 깨끗하고 보일러도 최신형으로 들어갔어요. 마당도 잔디를 깔고 작은 정원까지 만들어 놨죠. 와, 정말 예쁘네요. 함께 온 아들도 감탄했어요. 사진을 찍어서 지인들에게 보여주니 다들 부러워했죠. 순덕이 이거 완전 펜션 같은데? 여기서 살고 싶어진다. 이제 팔기만 하면 되었어요. 부동산에서는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이 정도면 정말 금방 나갈 것 같은데요. 3억도 가능할 것 같아요. 3억이라는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5천만 원 투자해서 3억을 받는다면 정말 대박이잖아요. 매물을 내놓고 기다렸습니다. 첫 주에는 문의 전화가 몇 번 왔어요. 서울에서 온다는 사람들도 있었죠. 드디어 시작이구나. 그런데 막상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생각보다 시설이 너무 좋네요. 첫 번째 손님은 30대 부부였어요. 귀농을 준비 중이라고 했죠. 저희는 좀 더 소박한 걸 찾고 있어요. 이건 너무 고급스러워서. 두 번째 손님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관리비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정도 시설이면 겨울에 난방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세 번째, 네 번째 손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들 시설은 좋다고 하면서도 구매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죠. 뭔가 이상한데?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가격을 좀 낮춰보자고 하더라고요. 요즘 시장이 좀 침체되어 있어요. 2억 5천만 원 정도로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2억 5천만 원이면 처음 기대했던 금액이었어요. 그래도 이익은 충분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가격을 낮춰도 상황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어요. 한 달에 한두 명 정도만 구경 왔고 그마저도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동네 슈퍼에서 만난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아이고, 그 집 리모델링 하신 분이세요? 네, 그런데 잘 안 팔리네요. 그럴 만하죠. 우리 동네 사람들은 그런 집 안 좋아해요. 왜요? 너무 화려하잖아요. 관리하기도 힘들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골 사람들은 단순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 말을 듣고 충격받았어요. 제가 서울 사람 기준으로만 생각했구나 싶었죠. 동네 부동산에도 다시 가봤어요. 처음에 저를 꼬드긴 그 직원이 아니라 사장님이 계시더라고요. 아, 그 집 말씀이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과하게 하신 것 같아요. 네? 요즘 시골집 찾는 사람들은 두 부류예요. 정말 저렴한 집을 찾는 사람들과 아예 고급 전원주택을 찾는 사람들. 그런데 그 집은 애매한 위치에 있어요. 사장님 말로는 제가 만든 집이 어정쩡하다는 거였어요. 고급 전원주택이라고 하기엔 부족하고 저렴한 시골집이라고 하기엔 너무 비싸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격을 확 낮추시거나 아니면 더 투자해서 아예 고급으로 만드시거나. 더 투자는 불가능했어요. 이미 5천만 원이나 썼는데 더 쓸 돈도 없었죠. 결국 가격을 2억으로 낮췄습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었어요.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어요. 그 사이 동네에서는 정말 오래된 집 몇 채가 팔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집들은 얼마에 팔렸어요? 8천만 원, 1억 정도요. 다 헐값이었죠. 충격이었어요. 제가 5천만 원 들여서 고친 집이 원래 집보다 못한 조건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현지 할아버지 한 분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가씨, 시골 사람들은 화려한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관리하기 어렵고 돈 많이 들어가는 것도 싫어하고요. 차라리 헌집 사서 자기 입맛대로 조금씩 고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제야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도시 사람 관점에서만 생각해서 시골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거죠. 게다가 관리비 문제도 심각했어요. 보일러비, 전기세, 수도세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왔어요. 한 달에 30만 원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관리비 나오는 집을 누가 사겠어. 현실을 받아들이기까지 또 6개월이 걸렸어요. 결국 1억 5천만 원까지 가격을 낮췄습니다. 그제야 관심 보이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서울에서 온 40대 부부였는데 세컨드 하우스로 쓰겠다고 하더라고요. 시설은 정말 좋네요. 다만 가격이 얼마면 될까요? 1억 2천만 원 정도면 어떨까요? 1억 2천만 원이면 제가 투자한 5천만 원을 빼고 나면 7천만 원밖에 남지 않아요. 원래 집값이 5천만 원 정도였으니까 실질적으로는 2천만 원 이익인 셈이죠. 하지만 2년간의 관리비와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완전히 미치는 장사였어요. 그래도 더 이상 들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관리비만 계속 나가고 있었거든요. 결국 1억 2천만 원에 팔기로 했습니다. 계약하는 날 부동산 사장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어머님, 다음에는 투자하기 전에 시장 조사부터 하세요. 무작정 좋다고 해서 덤비시면 안 돼요. 집에 돌아와서 계산해 보니 정말 허탈했어요. 5천만 원 투자해서 2천만 원 남겼다지만 실제로는 손해였거든요. 관리비만 해도 2년간 600만 원 정도 나갔고요. 매번 집 보러 다니는 교통비, 시간, 비용까지 생각하면 내가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했을까?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중개업체 말만 믿고 시장 조사도 제대로 안 했죠. 현지 사정은 전혀 모르면서 서울 기준으로만 생각했고요. 가장 큰 실수는 과도한 리모델링이었어요. 시골집은 소박해야 하는데 너무 화려하게 만들었거든요. 결국 타겟 고객층과 안 맞는 집을 만든 거죠. 요즘도 가끔 그 집 생각이 나요. 새 주인이 잘 쓰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도 투자할 때는 신중하게 하세요. 특히 부동산은 더더욱 그래요. 전문가 말이라고 다 믿지 마시고 직접 발품 팔아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5천만 원 날리는 일은 없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